예,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톤이라는 것과 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굉장히 이제 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어두운 면, 또 중간 면, 밝은 면 할 때 면이라고 하고 그것들이 이제 더 크게 하나의 덩어리를 산정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이라는 건 아주 부분적인 설명이고 톤을 얘기할 때는 그 톤 안에서도 좀 더 어두운 색깔, 좀 더 밝은 색깔, 중간 톤에서도 좀 더 밝은 면, 좀 더 어두운 면, 밝은 톤에서도 좀 더 밝은 면, 어두운 면에서 좀 더 세분화된 말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 얘기했을 때 그런 그 큰 영역의 그 숲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하고 면이라는 건 그 숲 안에서의 그 나무들, 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제 나무, 숲 안에서 나무를 이제 얘기할 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숲을 먼저 봐라, 그리고 나서 나무를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삿비 연필을 가지고 선을 그을 때는 항상 촘촘하게 붙여서 색을 칠해야지 돼요. 이렇게 간격을 막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리면 전혀 이런 거는 쓸모가 없는 것이고 뭔가 어두운 색을 할 때는 그만큼 손에 힘을 줘서 좀 더 진하게 그래서 이런 식의 선을 써줘야 되죠. 또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맺히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선을 여러 번 겹쳐서 칠할 때 이제 거기에 색들이 흑연가루가 엉겨가지고 떡지게 되죠. 물론 한 번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고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고 한 번의 명암을 이렇게 딱 칠해줄 때는 그런 터치도 쓸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드로잉을 하겠다. 여러 번 색을 칠해서 덧칠을 한다 할 때는 끝이 맺히지 않게 끝과 끝이 풀어지게 이것이 이제 드로잉에서 살아있는 선이고 회화적인 선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진하게 농담 없이 긋는 선들은 이것은 디자인적인 선 그렇지만은 뭔가 회화적인 선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것들도 그런 뭔가 이런 디자인적인 선이 아니고 굉장히 선이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인물을 그리더라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그러면 이 정수리가 있고 흘러내려오다가 광대뼈가 있고 광대뼈에서 흘러내려오다가 턱이 있다. 여기서도 머리 정수리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귀가 있고 또 여기서 또 내려오다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선에 어떤 강약이 있습니다. 강약. 자, 여기서도 눈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입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어떤 선의 강약이 어우러지는데 그런 어떤 선의 강약에 의해서 이제 살아있는 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어떤 크로키 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역시나 어느 게 앞에 있느냐, 어느 게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의 강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경을 스케치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뭔가 풍경을 그릴 때는 아주 강하게 그리고 저 뒤로 갈수록 선이 아주 약해지죠. 그래서 강약으로 원근감이 구별이 되고 또 빛의 방향을 따져서 크게 스케치를 할 때도 그 물체의 고유 색깔을 따지고 앞과 뒤의 원근감을 따져서 좀 더 뒤로 갈수록 약하게 그려줌으로 해서 입체감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강하게 하려면 더 강하게 찍어주는데 그 기준은 여기서 어제 설명드린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그거를 분별을 해서 우리가 때로는 날이 아주 안개 낀 날이나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원근감에 대한 색감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럴 때도
우리가 그런 어떤 평범한, 평면적인 그러한 풍경을 보고도 거기서 나름대로의 원근감을 찾아서 입체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명암도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모든 생각의 기준은, 기본 원칙은 어제 말씀드린 이런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의 관계, 그리고 가장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세 개 단계가 무한정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그림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마치 음악에서 그 피아노 건반에 보면은 한 옥타브가 있죠. 가장 밝은 데서 가장 어두운 데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식의 그 8단계의 색깔만 잘 잡아줘도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장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세 개 단계를 크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나눠줘라 얘기를 했지만, 마치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음감이라고 해서 피아노의 건반을 땅 쳐가지고서 청음을 듣는다 그러죠. 이것이 어느 단계의 음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음감을 느껴야 되듯이 그림도 내가 주어진 어떤 색이,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두 개의 색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색을 칠해놨어요. 그러면 이 색이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통 이것을 어두운 색으로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옆에 밝은 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색을 이렇게 주어주고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자, 이 색이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그렇다면 좀 전에처럼 그것은 어두운 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변에 어떤 색이 오느냐에 따라서 밝은 색도 되고 어두운 색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땐 중간색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색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가장 밝은 색이 있고 이것이 밝은 중간 색깔, 이것을 나는 밝은 어두운 색깔, 또 이렇게 단계 연습을 쭉 해서 가장 어두운 색깔까지. 삽비 연필을 쓰는 이유는 이 연필심이 물러가지고 진한 색이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비 연필이나 우리가 보통 필기 쓸 때 쓰는 HB 연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삽비 연필을 쓰는 이유가 진한 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밝은 색깔과 어두운 색깔을 비교를 할 때 어두운 색을 나는 이 정도로 봐요 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과 어두운 색을 나는 이 정도로 해서 어두운 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이 명암의 대비가 굉장히 강렬해 보이죠, 이것이. 그래서 가장 밝은 데에서 가장 어두운 데까지 세 개 단계 연습을 할 때, 자, 진한 색깔 단계, 그럼 연필을 꽉 눌러서 이 정도 진한 색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색을 내보세요 해도 이 정도밖에는 못 내요. 이 정도의 색의 단계를 못 쓰는 거죠. 그만큼 어떤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까지 이 색의 영역을 풍부하게 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의 관계는 가장 진한 색은 이렇게 충분히 진하게 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보통 이 기본 단계를 이제 8단계 연습을 시키면 쭉 설명을 해주는데도 A형인 사람들은 이 어두운 톤을 잘 못 내고, B형인 사람들은 밝은 톤을 아주 밝게 내지를 못하고 다 어둡게 만들어 놔버려요. 이렇게 해놔버리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두워져 버리죠. 옛날에 대학 입시생들한테 이제 석고대생을 가르치는데 왠지 그림이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밝은 톤을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해서 이제 너무 자꾸 칠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두워져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밝은 톤을 좀 더 지우개로 쳐서 밝게 해주고 어두운 톤을 더 진하게 해주면 그림이 한순간에 밝아져 버리죠. 그럼 그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런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네 그림이 밝은 톤을 너무 어둡게 해서 기본적으로 빛과 어둠의 관계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고 어두운 톤을
강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래 라고 설명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이런 연습, 훈련을도 많이 해야 돼서 손의 근육도 많이 생겨야 되겠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갖춰줘야 사물을 올바로 분석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분명히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기본 원리,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정상적으로 올바른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를 쭉 한번 봤는데 말을 어떤 그 톤과 면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해줬던 거, 그리고 선을 촘촘하게 붙여서 써줘야 된다. 간격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를 얘기한 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빛이 너무 뒤통수에서 오면은 역광이라고 해서 얼굴이 그늘이져 보이면 안 좋죠. 그래서 너무 정면에서 와도 앞쪽이 너무 밝아져서 어두운 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암 대비가 약해 보여요. 그래서 또 안 좋고, 그래서 반측광, 우측 반측광이나 좌측 반측광, 그러면 코를 기준으로 선명해지고 우측 반측광에서 왔을 때는 얼굴도 반대쪽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러면서 아주 명확한 입체감이 드러나서 보기가 좋죠. 그림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나 오후 2시가 우리가 태양광을 봤을 때는 이렇게 반측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